거창의 현인 정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주식 투자로 크게 성공한 지인들이 있나요? 저는 금융권에 근무했던 환경 덕분에 주식 투자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부를 이룬 분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었고,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부를 이룬 분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 한 가지 공통점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에 대해 감이 오시나요? 주식 투자로 수백억의 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관련 영상이나 책을 보면 주식 투자할 때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식 투자로 큰 부를 이룬 투자자들 중에서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를 전혀 쓰지 않고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현금으로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현금 1억 원으로 A 종목에 투자했고 주가가 10% 상승하여 평가 이익이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영희는 같은 기간에 현금 1억 원과 이를 담보로 빌린 5천만원을 합쳐서 1억 5천만원을 A 종목에 투자하여 동일하게 10%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영희의 평가 이익은 1억 5천만원의 10%인 1,50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으로 같은 종목에 투자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하였는데 철수는 1,000만원을 벌었고 영희는 1,500만원을 벌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현금으로만 투자한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현금으로만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 유지 비율을 깨면 담보 부족금을 채워 넣거나 일부 레버리지 물량을 정리하여 담보 유지 비율을 맞춰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담보 유지 비율을 맞춰 놓지 않으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담보 유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물량을 강제로 매도해 버립니다. 두 번째는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현금 흐름 대비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매월 내야 되는 이자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지 않고 매월 돌아오는 이자가 점점 부담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르기를 기대했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설상가상으로 주가가 담보 유지 비율 아래까지 하락하였는데 담보 부족금을 채워 넣을 여력이 되지 않아서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게 된다면 정말 최악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저도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를 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무리한 레버리지를 쓰지 않습니다. 증권사마다 또는 고객마다 담보 유지 비율이 다 다릅니다. 보통 레버리지에 대한 담보 유지 비율은 140에서 160%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1억 원과 빌린 돈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총 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고 부채는 5천만 원으로 부채 대비 담보 비율은 300%가 됩니다. 즉 원금의 50%를 빌려서 재투자하면 담보 비율은 300%가 됩니다. 담보 유지 비율이 150%라고 가정했을 때 담보 유지 금액은 7,500만 원이 됩니다. 담보 유지 금액이 총 투자 금액의 딱 절반이므로 5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담보 유지 비율이 깨지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전체 손실이 마이너스 50%를 넘어야 담보 유지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50%의 레버리지는 크게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20에서 30% 정도의 낮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를 30%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현금 1억 원 투자 시 빌린 돈은 3천만 원이 됩니다. 총 투자금 1억 3천만 원을 빌린 돈 3천만 원으로 나눠주면 담보 비율은 433%가 됩니다. 담보 비율 433%가 150%까지 내려가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손실이 65% 이상 발생해야 됩니다.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도 30%의 레버리지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0%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면 주가가 10% 상승하면 투자 수익률은 13%가 되고 주가가 20% 상승하면 투자 수익률은 26%가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100% 상승하면 투자 수익률은 130%가 됩니다.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쓰지만 않는다면
부를 더 빠르게 늘려갈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에 배당주를 편입해 놓으면 매월 돌아오는 이자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증권 계좌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부분 증권사에 다이렉트 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계좌는 증권사 지점을 지정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개설한 계좌입니다. 다이렉트 계좌의 장점은 거래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전자기기를 다루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전화로 매매 주문을 넣는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가 다이렉트 계좌를 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금이 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점 계좌를 사용합니다. 왜 굳이 더 많은 거래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지점 계좌를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점에서 우대받은 신용대출이 다이렉트 계좌에서 신용대출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투자자들에게 거래 수수료가 좀 더 싼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레버리지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제 주변에도 다이렉트 계좌가 모든 면에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여 다이렉트 계좌에서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지인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다이렉트 계좌로 거래를 하고 있는 지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신용대출 금리를 보니 대부분 8에서 10%의 높은 이율로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점 계좌로 거래를 한다고 무조건 이율을 다 낮춰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이렉트 계좌보다는 확실히 이율이 낮습니다. 당연히 자산이 많고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할수록 우대를 많이 해줍니다. 우대를 많이 받으면 3% 후반까지도 이율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3%대는 정말 흔치 않고 보통 지점 계좌로 거래하는 고객들은 4%대에서 6%대 정도의 이율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배당주 편입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배당금이 이자보다 높다면 매월 나가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배당 수익률이 5%일 때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레버리지 비용에 대한 이율이 4%라고 가정하면 이자를 내고도 배당금 1%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레버리지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얻게 되는 추가 수익이 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면 정말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비용은 고정되어 있고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한 배당 성장주의 배당금이 매년 늘어난다면 이자를 내고 남는 배당금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활용하여 재투자를 해도 되고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는데 사용해도 됩니다. 정리해보면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지만 활용만 잘하면 내가 굴리는 눈덩이가 불어나는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절대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며 둘째, 매달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배당주를 편입해 놓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제로인 기업은 아마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부채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하는 비용보다 크다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다 보면 레버리지 비용을 감당 못하고 허덕이는 기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재무 비율 중에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발생한 수입이 전부 이자 비용으로 나가게 되면 이자 보상 배율은 1이 됩니다. 이 비율이 1보다 낮다는 것은 기업의 수입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빠르게 검토할 때 빼놓지 않고 체크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저는 포트폴리오에서 배당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보수적인 레버리지 비율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대비 이자 비용은 20% 초반 수준입니다. 저는 레버리지를 당분간 줄일 계획이 없습니다. 투자 성과가 좋아서 운용 자산이 불어나면 자연스럽게 레버리지 비율은 낮아지고 배당금이 늘어날수록 배당금 대비 이자 비용의 비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것이고 단기간에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부담되지 않고 신경 쓰이지 않는 수준에서 레버리지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것을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ROE,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이자로 나가는 비용보다 많다면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은 수익성이 좋아지고
추가적인 현금 흐름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시청자분들의 실전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클릭으로 채널 운영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